네, 안녕하십니까. 덴포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은상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마트 올-인-원 박스 에너지 세이버 인 HVAC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션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 세이빙 측면입니다. 그리고 인버터의 다용도성입니다. 다용도성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으면은 인버터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의 여건상 HVAC라는 특성상 항상 리던던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리던던시라 하면 인버터를 설치를 하고 인버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어떤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구동 장치에 의해서 어떤 제어되는 연속성을 끊김없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이번 세션의 바람입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은 누차 나왔던 그림이지만은 사실 이게 지금 공조기에 설치되어 있는 화면이죠. 공조기에 인버터가 달랑 한 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입이 들어가고 나오고요. 물론 여기에 제어 케이블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디스커넥터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와이어리스 LCP가 달렸습니다. 요 위에 있는 부분은 웨더실드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공조기 루프탑 같은 데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조기에는 외부에 이 인버터 달랑 한 대만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조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다용도성을 활용해서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극한의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다른 판넬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 없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인버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는 설비의 에너지 세이빙 효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당사의 모토가 뭐냐면은 항상 에너지 세이빙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품들은 에너지 세이빙에 특화된 제품들입니다. 당연히 인버터도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생산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제가 이 문구를 집어넣었는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VAC means something to Danfoss. 댄포스에는 HVAC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댄포스에서 HVAC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사실상 그 인버터 입장에서 봤을 때 댄포스는 이 HVAC 전용 인버터를 출시한 최초의 회사입니다. 즉 HVAC 드라이브라는 이름을 갖고 시장에 나온 최초의 회사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가장 많이 HVAC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특화된 인버터를 출시하여 그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HVAC 시장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로 설비를 돌릴 수 있게 지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댄포스는 지금 현재 댄포스하고 이전에 3년 전에만 해도 바콘 브랜드라고 따로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의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댄포스의 VLT 브랜드와 바콘 브랜드로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대가 넘는 HVAC 전용 인버터를 상업용 빌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300만 대 상당히 많은 숫자죠. 지금 현재의 어떤 메이크를 보든 HVAC 인버터라는 단어는 그 제품 포트폴리오에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HVAC 전용 인버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 자체가 댄포스가 시작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HVAC 시장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댄포스 인버터라는 얘기입니다. 인버터 시장에서. HVAC 세그먼트를 하면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지금 애플리케이션별로 봤을 때 팬, 펌프, 에어 핸들링, 칠러,
그다음에 루프탑 유닛, 컨덴싱 유닛 모든 분야, 그다음에 서브 세그먼트별로 봤어도 커머셜 빌딩이라든지 인더스트리얼 빌딩,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터널 같은 분야도 역시 HVAC의 분야에 해당될 거고요. 이런 많은 분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애플리케이션들에 어떠한 제품들을 적용할 수 있게 설계를 했느냐, 그 제품 고안을 했느냐. 지금 현재 당사에서는 FC102, FC103 등의 프리미엄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FC101, 바콘 백플로우 같은 제품들을 가격 지향적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CM106, 그 다음에 바콘 100X 같은 모터 마운티드 된 형태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기종은 공급해드리는, 제공해드리는 기능성에 따라서 뭐 적용할 수 있는 분야, 그 다음에 커버링하는 파워 레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칠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용량이 커버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 부분은 사용하실 수 없고 프리미엄 제품군만 사용하실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이러한 안을 가지고 제품을 공급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는 최저의 TCO, 즉 총 소유 비용입니다. Total Ownership, Cost of Ownership,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인버터 하나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꾸몄을 때 최저의 비용으로 꾸밀 수 있는, 그리고 운영 비용까지 합쳤을 때 최저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해 드리는 게 목표인 그 프리미엄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중요한 팩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는 분들에게는 최저의 투자 비용을 목표로 해서 그만큼의 가격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제품군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의 기구 및 냉각 효과를 목표로 해서 세 가지 마케팅안을 가지고 제품을 출시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인버터를 HVAC에서 적용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 인버터를 사용하느냐? 실제로 HVAC 설비 중 회전 설비에 해당하는 기기의 모든 펌프와 팬에서의 상당한 양의 일일 부하 변동이 사실은 일일 하루 전체를 보고 봤을 때는 부하의 변동이 상당히 많죠. 즉 부하가 맥시멈을 필요로 했다가 혹은 또 미니멈으로 필요로 갔다가, 근데 그 사이에 맥시멈과 미니멈을 왔다 갔다 하는 조절하는 사이에 에너지 로스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부하를 봤을 때는 인버터를 사용해서 제어를 했을 때 에너지 세이빙에 아주 큰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VAC에서는 인버터를 사용하는 게 필수란 얘기죠.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나은 공기질과 실내 쾌적성, 그 다음에 상당한 양의 에너지 절약, 더 나아진 설비 자산의 보호, 더 작은 유지 보수 비용, 높은 플랜트 신뢰성 및 성능, 이런 부분들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펌프팬은 물론 이전 세션에도 설명이 나왔지만 상사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이건 컨베이어나 이런 쪽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팬 펌프와 같은 부하에서는 이 상사의 법칙이 당연히 따르게 돼 있고요. 만약에 20에서 60%에 이른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얘기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팬 속도를 약 20% 절감업을 해서 약 45% 정도에 이르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드라마틱한 절감이죠.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컴프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프레서는 예전 스크루 컴프레서는 이러한 제어들이 고전적인 제어겠죠. 온오프 제어, 그 다음에 로드, 노로드 제어,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그리고 혹은 노로드, 로드, 노로드,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복합형, 이런 제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권고하는 방식은 가장 효율이 좋은 가변속 제어가 해당되겠습니다. 스크루 컴프레서를 보시면은 슬라이드 밸브 캐패시티 컨트롤을 대비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디얼 커브, 에너지에 대한 아이디얼 커브는 이 녹색 선을 따라갑니다. 근데 실제 슬라이드 밸브 컨트롤을 했을 때는 그 에너지 소모량이 그 아이디얼 커브를 따라가지 않고 갭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속도 제어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커브가 아이디얼 커브를 어느 정도 추종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VFD 커브와 슬라이드 밸브 캐패시티 컨트롤 했을 때 커브 자체의 갭이 에너지 세이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컴프레서도 부분 부하로 많이 운전되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 절감 효과는 상당하죠. 즉 팬
펌프, 컴프레서 모두 공히 에너지 절감에 아주 주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주안점을 두고 적용을 해야 되는 부하들이라는 얘기입니다. HVAC 마켓 트렌드입니다. 실제로 에너지 효율 포커스를 하고 있죠. 도시화로 인한 그 촉진, 그 다음에 현지 로컬의 법 규제,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녹색 발자국, 우리 CO2에 대한 그 그린 풋프린트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강제를 당하고 있죠.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게 인버터를 채용한 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에 대한 것. 통합에 대한 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냉동기 팬 그리고 펌프 OEM이 사실 그 드라이브 시스템을 통합하려고 하는 추세가 많아집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OEM 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윌로라든지 아니면 태화 그리고 저기 센츄리나 뭐 다 이렇게 오신 분, OEM 업체에서 오신 분들일 텐데요. 현재로서는 그 자동 제어나 이런 쪽에서 제어 부분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포함하는데, 요즘 글로벌 트렌드는 또한 이 어느 정도의 제어성을 기기 자체에 포함을 시켜서 판매를 하고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OEM이 시스템에 통합하는 추세라는 거. 그 다음에 제품 품질과 커스터마이즈, 그래서 퀄리티와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내 상황에 알맞는 커스터마이즈된 드라이브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저희 쪽에서도 많은 OEM들이 그렇게 커스터마이즈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향상된 사용성과 커뮤니케이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인더스트리 4.0하고 이런 부분하고 많이 결부를 짓고 있죠. 그리고 그 인더스트리 4.0에서는 많은 데이터 취합을 요구를 합니다. 현장에 어떠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활용하기 위함이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일 말단 부분에서는 인버터가 해당될 겁니다. 모터를 직접적으로 돌리는 인버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가장 단순한 예가 바로 에너지 사용량일 겁니다. 그 에너지 사용량을 계속 상부로 보고를 하면서 뱀스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인버터에 통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코나 개보수, 지금 현재 많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옛날 설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보수, 지금 현재 센츄리에서도 우리 그런 화두가 있었죠. 설비들에 대한 개보수, 그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 시장 상황이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기기를 거기에 개보수 시장에 투입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설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 HVAC 마켓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각국별로 이 지금 현재는 I2, I3에 대한 얘기인데, 모터에 대한 효율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I3가 맨더터리가 돼 있죠. 예, 저희들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생산부부터 여하튼 220kg까지는 전부 IE3로 대응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벌금을 안 내실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기기를 시장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당연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인버터가 중요한 팩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 IE2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I2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IES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Efficiency Classification 하는 게 유럽에서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터의 효율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I2라는 게는 모터의 효율을 얘기합니다. 모터의 효율을 3%를 올렸을 때 전체의 글로벌하게 3%의 전력이 절감이 된다. 그럼 상당한 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위 기기를 봤을 때는 그 3%보다는 설비의 효율을 높였을 때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더라. 그래서 설비에 주안점을 두고 그 모터, 인버터 그리고 시스템에 통합됐을 때 전체 효율 상승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IES라고 규정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덴포스에서는 이 IES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랐을 때 꾸미시는 그 인버터와 그 다음에 시스템, 모터 효율 등을 그 수치를 그 툴에 넣었을 때 현재 고객이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이 IS 레벨로는 얼마가 해당되는지를 리포팅해주는 그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후에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계속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버터가 에너지 절감하는 기기여서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란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 인버터는 덴포스 인버터는 최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추구하는 프리미엄 드라이버로서 그 에너지 절감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저의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저의 총 소유 비용,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운영 비용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들 이제 고객 상담할 땐 그 부분이 들어가는데 인버터 가격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엔드 유저한테 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물론 그 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엔드 유저한테 시스템을 공급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스템 전체의 가격이지 인버터 한 대의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사의 인버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꾸몄을 때는 인버터 가격은 비쌀지언정 시스템 가격은 오히려 다운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효과에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기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필드버스 가용성, 필드버스를 가용한다는 얘기는 인버터 레벨의 인버터에다가 그 필드버스를 통신 옵션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위에서 통신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인버터에 남는 I/O를 활용할 수 있죠. 인버터가 보통 공조기에만 해도 2대가 들어갑니다. 그 2대의 I/O를 넣을 수 있는 게 상당한 양이 됩니다. 그러면 그 I/O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해서 DDC에서 필요로 하는 I/O를 어느 정도는 커버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비용을 줄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죠. 환경. 네, 우리 판넬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판넬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판넬의 기미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팬을 달고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인버터가 이미 판넬형을 커버할 수 있도록 옥외에서 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미 외함을 구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제한 조건은 뭐냐? 여기는 바이패스가 없죠. 물론 바이패스를 굳이 넣으려면 꾸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이패스를 넣어야만 하느냐? 사실상 바이패스를 넣는 나라들은 이게 나라의 어떤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바이패스를 꾸민 나라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미국, 그 다음에 필리핀, 한국 이런 정도, 이런 쪽이 주로 바이패스를 많이 꿉니다. 유럽은 바이패스 꾸미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형식으로 여기다가 그 디스커넥터 스위치를 하나 달고 거기에서 공급을 하죠. 실제로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라고 할 수 있는 건물에 공조기가 이를테면 공조기가 한 1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공조기에 인버터를 공급하면 대부분의 경우 같은 용량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버터를 공급할 때 판넬을 공급할 게 아니라 이런 형식의 인버터를 공급해서 리던던시 개념으로는 인버터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스탁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 부분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 투자 비용을 따져보면 오히려 인버터를 단독으로 이렇게 꾸미시는 게 더 싸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인버터 단 한 대의 가격은 더 비싸겠죠. 근데 인버터 총 가격을 보면 더 싸집니다. 거기에다가 인버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통합을 해서 다른 기능들을 인버터에서 끌고 가면 그런 효과들이 더 극대화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Seismic Application Compliance. 최근 우리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 듣죠. 우리 그 포항에서도 있었고 지진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진에 대해서 빌딩 내에서 설비가 뭐 지진이 나더라도 뭐 이상 없이 운전돼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지진이 아주 극악의 지진이 일어나면 그거는 뭐 버틸 수 있는 설비는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는 설비가 동작할 수 있어야 된다. 화재가 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 지진이 일어나서 화재가 난다. 그러면 그때 우리 스모크 익스트랙션이나 아니면 그 아까 얘기했던 스테어웰 이런 그 프레셔라이제이션 이런 부분은 계속 운전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시스믹 애플리케이션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지금 당사의 인버터는 이 시스믹 애플리케이션, 이 시스믹 애플리케이션은 캘리포니아의 OSHPD라는 곳에서 주관을 해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규제가 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로는 규제가 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인버터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로 우리 설비에서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꾸며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환경이 나오는데요. 저희들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디스커넥터 스위치가 달려있죠. 그 다음에 기밀이 유지되기 때문에 뭐 물이나 이런 데서 보호가 되고, 즉 그냥 판넬 없이 단독으로 설치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오히려 그 판넬에 설치되는 그 냉각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 로컬 리모트 컨트롤이라든지 혹은 다른 I/O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PID 기능도 그렇고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타임에 대해서도 이 인버터는 가장 최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데디케이티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상당히 좀 많아서 좀 빨리 지나갈 텐데요. IO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인버터가 이게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IO가. 그 다음에 거기에다 릴레이 옵션을 넣는다든지 혹은 일반 IO 옵션 혹은 HVAC 특화된 IO 옵션을 넣습니다. HVAC IO라 하면은 지금 현재 3개의 아날로그 인풋, 3개의 아날로그 아웃풋이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꾸며본 바로는 공조기 한 대에 공조기 속도 제어를 하는 용으로 하나 쓰고, 거기에다가 그 댐퍼 제어, 밸브 제어를 인버터에서 할 수 있도록 다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기본 IO는 이런 식으로 꾸미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HVAC IO를 넣게 되면은 아날로그 출력을 사용해서 온수 및 냉수 밸브 제어를 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아날로그 출력을 사용해서 외기능 및 혼합 댐퍼 제어도 가능합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에는 PID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 HVAC 인버터는 PID를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개의 PID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터를 PID에 의해서 압력 제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수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가 장비, 밸브나 댐퍼 컨트롤을 PID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꾸며놓고 있습니다. 물론 오토 튜닝이 되는 거고요. PID는. 그 다음에 캐스케이딩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존 피드백을 활용해서 평균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목표치의 어떤 그 쾌적성을 우리 그 피드백 포인트를 여러 군데서 받아서 평균 지어서 할 수 있고, 최저의 포인트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건 간단하게 파라미터 설정만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 자동 목표값 변경 같은 거는 그 캐스케이딩된 PPI를 활용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죠.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인버터에서 그 고객이 어느 정도 필요하는 유연성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버터에 기능을 몰아넣으시려면은 물론 모든 걸 다 몰아넣으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무지막지하게 밀어넣으실 수도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프리벤티브 메인테넌스, 그래서 공조기에서 내가 필터를 갈아야 돼.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 필터 차압을 감시해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일정 시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유지보수가 있을 때는 인버터에서 그걸 다 알려준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리얼타임 클락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아침에 공조기를 켜, 그 다음에 밤이 되면 공조를 꺼, 이런 부분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스케줄 운전. 그래서 BMS 로드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공략한다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팬 펌프 애플리케이션을, 그 다음에 그 컴프레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징들 간단하게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조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넘어가시면서 잠깐 보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C101이란 기종 자체가 팬 펌프, 그 다음에 컴프레서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기능들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물론 완벽하게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 기대하시면 그건 저희들 실수 있을 거고요. 다만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전체 시스템 비용을 다운시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세이빙이라는 측면이 있죠. 실제로 에너지 절감을 1%, 2% 조금씩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인버터는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TCO 부분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고 페이백 타임을 아주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그 그림을 모아놓은 건데, 사실 아까 나왔던 그림이죠. 인버터 단독으로 설치를 해서 바이패스 없이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의미에서 이 부분들을 모아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현재 실제 그 유럽에 있는 어떤 한 케이스 스토리, 그 저희들 비디오로 찍어놓은 걸 거기에서 발췌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벽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될 게 있나요?
문제가 전혀 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버터는 에너지 세이빙에 특화된 제품이어서 반드시 HVAC 애플리케이션은 필요하다. 그런데 덴포스 인버터는 실제로 프리미엄 드라이브 같은 경우, FC102 같은 경우는 많은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경우에는 내가 가진 설비의 시스템 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